귀농 귀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한입니다. 네, 지금까지 농촌 생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적정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까지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성여경 강사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님. 네. 지금까지 이 농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적정 기술 강의 잘 봤습니다. 네. 혹시 그렇다면 그 적정 기술 외에 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농촌 생활을 하시려면 요즘 네. 이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은 농촌이 지금도 한 조선시대쯤에 오. 농촌의 그 환경이 되어 있는지 아셔요? 네. 그러니까 그저 홈이나 지게, 낫, 네. 이런 거 들고 농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모여서 들밥을 먹고, 이렇게 새참 이런 거, 그런 네. 걸 먹고 이렇게 농촌이 그렇다고 이렇게 꿈을 꾸시고 계시는데, 네. 안타깝게도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그러면 예. 높아졌나요? 훨씬 더 기계화가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논농사 같은 경우, 벼농사 같은 경우는 95%가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요즘 농촌은 기계를 못 다룬다. 네. 그러면 농사를 못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미 가지고 지게 지고 이러고서 농사를 하는 약 30년, 40년 전에 농촌을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농촌에 가셔서 가끔 지게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농촌도. 네. 가끔 나무로 만든 지게가 아니고 알루미늄으로 만든 지게. 네네. 저희 가면은 철물점 가면 28,000원에 사서 네. 그거 다 귀농한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왜? 그거 재밌을 것 같거든. 근데 딱 3번 해보면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왜? 무겁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가시면 우선 기계를 만지고 이러는 걸 겁을 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농촌에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기계가 예촉이라는 기계예요. 풀 베는 기계. 저 TV에서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 네. 짊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죠. 그 예초기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왜? 농촌에서의 일상은 풀과의 전쟁이거든요, 사실은.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농촌에서 이 풀이 어느 정도냐면, 농촌에서 차를 한 일주일 그냥 세워두면 차 바퀴 트레드 홈에 흙이 많이들 끼거든요, 농촌은. 그래서 그 차를 그 상태로 한 일주일 세워두면 차 바퀴에서 풀이 자라요. 차 바퀴에서 풀이. 그 정도로 풀이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워.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출장을 가서 한 달 정도 집을 비워뒀다가 농촌에 있는 집으로 왔다 그러면 싱크대에서 풀이 자라. 싱크대에서. 이 정도로 풀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처음 귀농하면 풀을 안 뽑아. 얘가 귀여워. 네, 너무 초록초록 이쁠 것 같은데. 얘도 귀여워. 강아지 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하면서 귀엽다고 이러는데 2년만 지나봐. 이런 왼수가 없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봉숭아 풀, 봉숭아라는 꽃 있죠. 우리 여기 봉숭아 물도 들이고 그러는 그 봉숭아가 꽃으로 보이면 아직도 귀농한 인간이고 그게 잡초로 보이면 이제 농민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풀과 일상을 매일 힘겨루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사용하는 게 예촉인데 그게 사실은 또 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요. 그리고 예촉을 쓰다 보면은 기계를 쓰다 보면 기계라는 건 언제나 정비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정도를 정비를 자기가 본인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작동을 그거 외에도 예촉이 외에도 관리기라든지 분무기라든지 이런 기계들을 만지는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시골에 80 어르신들도 다 트랙터 다 몰고 다니시고 관리기 하시는데 나는 내가 왜 못하겠어 하고 기계를 바짝
딱 정신을 차려서 딱 해야지. 그래야 농촌에서 살아남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난 못해. 이래서 농촌 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 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님 지금 오늘 서울 오셨는데 지금 집에 풀 자라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서리가 맞고 나면 풀이 이제 안 자랍니다. 이제 겨울이라서. 이 된 소리가 한번 딱 내리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하듯이 풀이 싹 사그러듭니다. 다행이네요. 그것도 또 한번 진짜 자연의 힘을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참 신기할 정도로 풀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집니다. 아주 현실적인 꿀팁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돈이 많아서 제가 귀농을 해서 정말 돈을 많이 써서 정말 생활 환경을 좋게 하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귀농을 했을 때 제가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몸을 쓰면 돼요. 내가 몸을 쓰면 돼요. 직접 다. 뭐든지 농촌에 가서는 산다는 개념을 갖지 네. 말고 만든다. 내가. 만들고. 내가 이걸 만들어서 쓴다. 그리고 이걸 꼭 사야 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사러 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걸 사서 몇 번을 쓸 거냐. 사실 한 번 쓰고 말 것 같아. 네. 이 기계를. 네. 이 기계를 한 번 쓰고 말 것 같아. 네. 그러면 그냥 빌려서 어디 가서 빌려서 쓰고 말아야죠. 근데 귀촌을 하면 한 1년 동안 매일 철물점을 갑니다. 필요한 게 많군요. 매일 철물점을 가요. 매일 가서 뭘 사와요. 매일. 하여간 별거 진짜 5만 가지 다 사옵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 자, 여러분들 귀농 하신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댁에 자, 호미가 몇 자루 있습니까? 호미 한 자루? 낫이 몇 자루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농촌에 딱 주소로 옮겨서 이사를 딱 오는 순간 낫은 최소한 4-5가지 종류로 7-8자루 있어야 되고요. 호미도 최소한 7-8자루 있어야 됩니다. 호미는 김을 매러 밭을 나가서 호미를 가지고 일을 하면 호미가 없어져요. 왜요? 그게 신기해요. 아직도 제가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호미는 왜 없어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금 80 먹으신 할머니들도 물어보셔요. 호미는 왜 없어지는 거니? 어머 세상에. 그래서 일을 하다가 보면 놓고 손으로 막 급하게 하다 보면 풀 속에 호미가 어디로 간지 못 찾아. 그러다가 이렇게 서리가 싹 내서 풀이 다 죽고 나면 밭에 가보면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저기도. 겨울에 다시 수거를 다 해와서 죄 씻어서 또 두고 봄에 또 쓰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상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보통은 다 꿈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왔을 때 뭐 큰 거, 집 뭐 이런 거 큰 거 말고 일상에서 쓰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머릿속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베큐. 맞아요. 바베큐. 맞아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2개 또는 3개를 해야 돼. 왜? 하나 가지고 4명밖에 못 먹어. 맞아요. 손님 들어오면 10명씩 오니까 3세트씩 이렇게 있어. 그리고 왜 그러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집 앞이나 집 한쪽 구덩이에 돌덩이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왜죠? 그건 모르죠. 돌덩이를 하나 갖다 놔요. 그래서 이거 왜 여기다 글쎄 여기다 뭘 쓰려고 그랬는데 뭐 그러진 못하고 그냥 일단 어디서 왜 이거 도로 갖다 놓으면 좋대요 마음이. 돌을 사서 갖다 놓는 거예요? 뭐 사던지 읊던지 집 지을 때 캐던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농촌에서 그렇게 하나하나를 사다 보면 이게 사실은 필요도 없고 안 사도 되는 거고 곧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려요. 왜? 한번 사갖고 그냥 안 쓰고 거기다 뒀으니까. 그날 예를 들어서 쇠톱을 가지고 쇠톱을 하나 사서 쇠파이프를 하나 자르려고 했는데 사가지고 집에 갔는데 친구가 왔어. 어머. 그러면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왔으니까 밀어두고 그 친구하고 놀고 뭐 그러다가 그 친구가 그 다음날 가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약속이 있어서 뭐 이러고서 며칠 돌아다니다 보면 쇠파이프를 자를 일이 없어져. 그러면 이 쇠톱을 자기가 삽대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사와요, 하나. 이게 여기 있었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실수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철물점 가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로 읍내를 나갔다가도 철물점 앞을 지나가면 거기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인사 한번 하고 한 바퀴 돌고 이러고 집에 오고 이래야 되는. 그리고 인근의 오일장은 다 돌아다녀요. 왜요? 장을 가보는 거죠. 어디가 좋은지. 네, 돌아다녀 보고 그냥 뭐 또 오늘은 무슨 장이다 그럼 자다 말고도 벌떡 일어나서 한번 가봐야지. 이게 한 1년 갑니다. 1년 네. 지나서 오늘 어디 장이야? 그래도 아이 뭐 거기 가도 살 것도 없는데 뭐 이 정도 돼야 이제 농민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강사님, 저는 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꿈이 하나 생겼어요. 네. 저는 나중에 귀농귀촌을 하면 철물점을 차릴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될 겁니다. 네. 진짜 네.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동네는 네. 네, 철물점 하면 아주 대박이에요. 살짝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모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굴뚝 사건처럼 네네. 그런 거를 얘기해가지고 예, 마치 철물점 네. 사장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제 귀농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건 귀농귀촌 안 하신 분들이 시골 어르신들은 네. 모든 약초와 풀과 작물과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하시는 것만 알아요. 예, 안 하시는 거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서는 돈을 쓰기 전에 몸을 써라. 몸을 써라. 네, 그러면 생활비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몸을 써라.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강의를 보면서 이 로켓 스토브라는 말을 또 처음 들어봤어요.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이 로켓 스토브를 예를 들어서 직접 제작을 했다. 비슷하게 제작을 했으면 그것도 어떻게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 자체가 사람들이 적정 기술 우선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그걸 만들어요. 네.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는 혼자 엄청 뇌를 쓰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본인은 만족을 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 몇이 봤을 때, 네. 이 물건이, 이 기술이 필요해? 네네네. 이럴 필요가 있어? 이렇게까지 애를 써야 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건 적정 기술이 아닌 거죠. 기술이지만 이게 생활에 적정하냐. 네. 그래서 이 적정 기술이라는 거는 본인이 뭘 만들고 어떻게 개선을 하고 뭘 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전체는 다 아니어도 최소한 60-70% 사람들이 이거 유용하다고 받아들여 줘야 그런 걸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인류가 발전을 하는 거고요. 네. 그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귀농귀촌 하셔서 우연히 본 거나 이런 걸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잘 담아두셨다가 그런 거를 이렇게 실생활을 이용해서 하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오케이, 원더풀 하면 그게 적정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일상에 있는 겁니다, 일상에. 아니, 오늘 강의 보시는 분들도 정말 살면서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내뱉어서 계속해서 개발해서 이 적정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촌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적정 기술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이런 생활 기술들을 잘 익히고 연습하셔서 성공적인 귀농귀촌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귀농귀촌을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도